열받는 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오늘 방송하는 시점 사전투표까지 생각하면 43일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본투표까지 하면 47일인가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렇죠. 진짜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없다고 쳐요. 국방부 차관이 나름 대행하고 있거든요.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뭐 임기제인 자리나 이런 데를 알박기 인사를 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이 사실 다 뺏기는 거야. 이왕규하고 함상훈이 한덕수가 지명한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정보를 딱 갖고 있다가 국회에서 또 김병주 의원 이야기를 하셨죠. 네. 알박기 인사 하지 마라. 이번 화요일 날 대정부 질문할 때 세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루트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4월, 5월 중에 인사를 하려는 기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장군들 인사. 원래 장군 인사는 전반기 한번 4월 또 11월 달경에 장군 인사를 한 번 하는데 예전처럼 루틴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지금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 새 대통령이 오는 거고 한 달 기다렸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행사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행사하면은 구테타 잔존 세력을 칠기 위한 거라고 오해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지 않도록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랬더니 국방부 차관 하는 얘기는 새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장관을 임명하면 청문회 거치고 그럼 6월, 7월 넘어가고 그러면 너무 인사가 적체되고 뭐 한다 해서 방법은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6월엔 최소 인사만 하고 필요 불급한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10월이나 12월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군 내에서 이번 내란 구테타에 대해서 세부 조사가 안 끝났어요. 아, 그렇죠. 아직 자체 조사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국 비상계엄이라서 군단장들은 지역계엄 사령관을 했고 일부 사단장들은 또 했는데 이런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람은 인사해서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사를 안 하고 하다 보면 내란에 관여된 인원이 진급하고 핵심 보직에 가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고요. 그래서 그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다시 제가 국방부에 접촉을 해서 혹시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배려해야 되니까 혹시 어떤 사정이 있느냐 혹시 아까 계속 5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임박해서 전역하는 인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원은 하고 전역한 인원 자리는 임시로 한두 달 대리 항상 군은 부지간이 있어요. 대리로 하면 된다. 그거는 국민들이 다 이해하니까 그 정도는 관계가 없지만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인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박기를 제어를 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12월 3일 이후에 지금 알박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찰에서 알박기 인사했고 기관장들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0여 명이 넘었더라고요. 자리가 왜 그렇게 많아요? 이사장 무슨 대표이사 공기관에 이런 데를 한 60여 명을 알박기 인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하면 통상 임기가 한 3년 되잖아요. 중간에 나가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참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도 끌려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내란의 잔존 세력들한테. 대통령에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만 개 된대요. 네. 그거 아직 다 못한 거죠. 계속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상 내란 정부에 그렇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알박기 인사를 하는 거는 사실 또 자기의 네. 후의 안위를 위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된 거는 다 무효화시키거나 해야 되지 않나.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이런 기관장들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들 파내기부터 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계속 나가라고 압력 압박하고 였고 못 살게 안 나가면은 막 압수수색해서 네. 뭔가 꼬투리를 심하게 잡아서 했었죠. 조사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대표적인 분이 전현희 그러니까. 최고위원 네.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얼마나 서름을 당했어요. 아, 그랬죠. 네,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런데도 꿋꿋이 잘 견뎌냈죠. 네, 약간 여담 하나만 할게요. 네, 그 여러 가지 언론사들의 단독들 중에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하겠다. 요거 하니까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김병준은요? 이렇게. 사실 근데 결국에는 네. 뭐 아마 정권 초반에 어려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문민 통제도 해야 되는 네, 측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저는 문민 장관도 이젠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꼭 문민 장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고요.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가 가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문민 장관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내란을 진짜로 빨리 군내에서 제압을 하고 종식시키고 군을 개혁을 해야 되고 또 관련된 방첩사든 정보사든 이런 데도 특히 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군 출신이든 일반인이든 민간인이든 누구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뭐 군인만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1961년 이후에 군 출신이 계속했어요. 일반인이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사실 역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우리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 민간 장관을 하겠다고 문민 장관 하겠다고 공약은 했었는데 못했던 이유가 지금 군은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 장관하면 업무 파악하다가 한 1년 파악하다가 다 보내거든요. 뭐 장관을 오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1년 반 하는데 1년 반 하다가 업무 파악하다가 다 하고 군에 또 휘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고 주변 강국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번에 쿠데타도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걸 열어놓고 하는 것이 네. 맞다라고 봅니다. 아, 근데 궁금했는데 약간 좀 이게 뭐랄까 질문하기가 좀 거시기한 내용이었는데 답 잘해주시네. 아니요, 실제 저는 뭐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댓글에 저는 네.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김병준은요 이렇게 댓글에 방점이 찍혔는데 네. 답을 훌륭하게 잘하시네. 김병준 의원님 정치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국방위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국회에서 국방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국민의힘이라든가 그때는 야당, 그렇죠. 야당들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